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담수호를 품고 있는 나라,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 같은 세계적인 경이로움으로 항상 관광객들을 매료시키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세상 사람 대부분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이면이 숨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심지어 일부 충격적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관습 때문에 지상의 지옥이라는 무서운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혹시 충격적인 사랑의 오두막 전통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숨겨진 신부 매매 이야기는요? 저희와 함께 캄보디아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며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진실들을 만나보시죠. 1. 사랑의 오두막. 캄보디아 옛단 북동부 지역의 크룽 부족에게는 사랑의 오두막이라고 알려진 독특하고도 아주 감성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이 관습은 어린 소녀들이 자신의 파트너를 직접 선택할 자유를 주는데요. 이는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소녀가 보통 13살에서 15살 사이에 사춘기를 맞으면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떨어진 곳에 대나무로 사랑의 오두막을 짓습니다. 이 오두막은 소녀가 남자아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되죠. 만약 서로 마음이 통하면 그 남자아이는 바로 소녀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크룽 부족에게만 있는 이 전통은 어린 소녀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짝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녀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연애, 관계를 탐색해 볼 수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는 이혼이 드물고 상호 존중이 매우 강조됩니다. 남자아이들은 예에 바르고 상대를 존중하도록 배우며 질투나 강간 같은 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해요. 소녀들은 사랑의 오두막에서 여러 파트너를 만날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문화적 관습은 소녀들이 자신감을 얻고 미래의 파트너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다른 많은 사회의 억압적인 규범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젊은 여성의 성적 자율성과 권한을 강조하죠. 놀랍게도 공동체 내에서 이 방식에 대한 반대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늘어나고 현대적인 영향력이 커지면서 공동체 내의 태도와 행동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캄보디아가 계속 현대화됨에 따라 사랑의 오두막 전통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은 크룽 부족의 사랑의 오두막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적인 영향을 보존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화시켜야 할까요?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2. 신부매매. 크룽 부족이 어린 소녀들에게 파트너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캄보디아의 신부매매라는 어두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우아한 아름다움과 따뜻한 마음으로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전 세계 방문객들을 사로잡았던 캄보디아 여성들. 그들의 그을린 갈색 피부, 길고 윤기나는 검은 머리, 크고 반짝이는 눈, 그리고 환한 미소는 우아함과 온화함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이 겉모습 뒤에는 가슴 아픈 현실이 숨어 있죠. 많은 캄보디아 여성들이 신부 매매의 희생양이 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가정의 절박한 가난 때문에 미화로 $1,000에서 $3,000, 우리 돈으로 약 136만 원에서 408만 원 사이의 아내를 샀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약 $50,000, 우리 돈으로 약 6,800만 원이 드는 대리모 서비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신매매 반대 세계 연합이 2018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여성들은 강제 결혼을 위해 중국으로 자주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주로 18살에서 30살 사이의 수천 명의 여성들이, 때로는 미성년자까지도 고임금 일자리나 부유한 외국인 남편을 약속하는 말에 속아 결국 학대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는 2019년에 여성들이 구타, 강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소위 남편이나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고립되고 철저히 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성들이 직면하는 법적, 사회적 어려움은 엄청납니다. 캄보디아와 중국의 법률 시스템 모두 이들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들은 체포되거나 추방될 위협 때문에 도움을 청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돌아온 피해자들은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수치심에 직면하여 사회에 다시 통합되고 정의를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동 노동이라는 또 다른 가슴 아픈 현실은 이 나라가 직면한 극심한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계속하기 전에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데 딱 10초면 됩니다. 그 보답으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수를 계속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의하시죠? 3. 아동 노동과 착취. 아동 노동과 착취에 맞서는 캄보디아의 싸움은 가슴 아프고 경제적, 문화적 어려움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국립통계연구소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5살에서 17살 사이 아동의 거의 5분의 1, 약 75만 명의 아이들이 아동 노동의 덫에 갇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농업, 제조업, 건설, 가사 노동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그중 농업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이들은 매일 독성 화학 물질, 무거운 기계, 위험한 도구에 노출됩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 아동 노동자의 57%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착취는 끈질기게 이어지며 위험한 작업부터 채무노예, 인신매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노동을 강요당하며 이는 종종 강제노동과 성매매로 이어집니다. 아동 노동자들은 학교를 중퇴하거나 간헐적으로 출석하여 교육과 미래 전망에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건강면에서 이 아이들은 호흡기 질환과 부상부터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피해까지 심각한 결과를 겪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캄보디아 아동들의 직업상 부상률이 놀라울 정도로 높다고 지적합니다.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법 집행과 뿌리 깊은 가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자녀의 수입에 의존하고 문화적 규범이 종종 이러한 관행을 지지하기 때문에 근절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4. 크메르 루주의 검은 그림자. 캄보디아가 지상의 지옥이라는 칭호를 얻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끔찍한 칭호는 1975년부터 1978년까지 폴포트가 통치했던 크메르 루주 정권의 끔찍한 시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단 3년 만에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고 기아, 강제노동, 고문, 처형으로 인해 약 170만에서 250만 명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업 중심의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려는 정권의 목표는 도시 중심부의 파괴, 지식인의 체계적인 말살, 그리고 광범위한 대량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크메르 루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잔인한 보복에 직면했고 종종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만연한 성폭력을 포함한 끔찍한 학대를 견뎌야 했으며 이는 국가의 집단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개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국민은 극빈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정권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졌던 지식인들은 체계적으로 표적이 되어 제거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교사와 지식인의 80%가 사망하여 오늘날까지 캄보디아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교육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배움의 보루였던 학교는 정권의 비전에 비해 너무 교육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위한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생존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타격은 엄청나서 많은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우울증, 그리고 다른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캄보디아 생존자의 14에서 2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크메르 루주 폭정의 유산은 의심할 여지 없이 캄보디아의 암울한 명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크메르 루주 시대의 심리적 후유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또한 캄보디아 국민을 계속 괴롭히는 또 다른 오래된 위협을 인식해야 합니다. 5. 남아있는 지뢰. 캄보디아의 또 다른 암울한 현실은 과거 전쟁에서 남겨진 수많은 지뢰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600만 개의 지뢰가 여전히 전국에 흩어져 있어 인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캄보디아의 역사는 1967년 3월 11일부터
1975년 4월 17일까지 8년 이상 지속된 캄보디아 내전으로 시작된 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잔혹한 군사 대결에는 캄보디아 공산당과 북베트남, 베트콩을 포함한 그 동맹군이 캄보디아 왕국 정부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1970년 10월 이후에는 미국과 남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크메르 공화국이 전투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12월 25일부터 1989년 9월까지 베트남 군대가 캄보디아에 개입하여 크메르 루주 정권을 전복시키고 대량 학살을 종식시켰습니다. 이 개입은 또한 중국과 소련 사이의 균열을 부각시켜 공산주의 운동을 분열시켰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소련과 연대했고 캄보디아 공산당은 중국의 충성을 유지했습니다. 이 두 번의 파괴적인 전쟁이 상상할 수 없는 수의 지뢰를 남겨 캄보디아 국민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6. 지뢰 탐지기로 쥐를 사용하다 캄보디아가 예상치 못한 영웅. 바로 쥐와 함께 지뢰라는 오래된 위협에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때 쥐를 지뢰 탐지기로 고용했는데 이는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설치류들은 1년 내내 훈련을 받았고 화학물과 폭발물을 탐지하는 전문성에 대해 수료증까지 받았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뢰를 찾는 능력 덕분에 이들은 매우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명했던 쥐 중 하나는 탄자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가와였습니다. 마가와의 몸무게는 2.5파운드, 우리 단위로 약 1.2kg이 조금 넘었고 길이는 약 27인치, 즉 68cm였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지뢰를 밟아도 터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죠. 마가와는 테니스 코트 크기의 지역을 단 20분 만에 검사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에 비해 인간이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면 같은 지역을 조사하는데 하루에서 나흘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화려했던 5년의 경력 동안 마가와는 100개가 넘는 지뢰와 폭발물을 발견하여 캄보디아에서 진정한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2022년 마가와는 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영웅 쥐로 알려진 마가와는 지뢰 탐지에 대한 그의 비할 데 없는 공헌으로 영국의 동물복지 자선 단체인 PDSA로부터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마가와의 이야기는 캄보디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창의성과 헌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7. 인신매매 다음으로 살펴볼 어두운 면은 캄보디아의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인 인신매매입니다. 남성, 여성, 아동이 강제노동, 성착취, 아동 구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팔려나갑니다. 가난, 교육 부족, 약한 법 집행이 인신매매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는 성매매의 공급국, 경유국, 그리고 목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종종 어린 소녀들인 희생자들은 강제로 또는 속아서 성매매에 내몰린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캄보디아를 2단계 감시 목록에 올려 심각한 인신매매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아동 인신매매는 이 문제의 또 다른 우려스러운 측면입니다. 유니세프, 즉 국제아동긴급기금의 보고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아이들은 구걸, 가사노동, 성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착취를 위해 팔려나갑니다. 일부는 심지어 고아원에 팔려 착취를 위한 위장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의 밀매 경로와 네트워크는 국내외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국내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국외로는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같은 나라로 팔려나갑니다. 이러한 인신매매 네트워크는 부패와 약한 법 집행 때문에 처벌받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신매매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대응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08년에 제정된 인신매매 및 성착취 방지법과 같은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부패와 제한된 자원은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종종 비정부기구, 즉 NGO,
나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어 더 강력한 보호 조치와 지원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인신매매라는 재앙이 캄보디아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만연한 빈곤 문제는 국가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켜 취약성과 착취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8. 빈곤 입헌 군주제 국가인 캄보디아는 노로돔 시아모니 국왕과 훈센 총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풍부한 문화유산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18,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의 태국,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타이만과 국경을 접하고 있죠. 인구 1670만 명은 대부분 크메르인이며 참족, 베트남인, 중국인 소수 민족도 있습니다. 크메르어가 공식 언어이고 불교가 주요 종교이며 무슬림과 기독교인도 존재합니다. 20년간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거의 18%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며 경제적 충격과 보건 위기에 취약합니다. 노동시장은 사회적 보호가 부족한 비공식 노동자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은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원이며 세계 최대 쌀 수출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즉 GDP가 미화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조 600억 원으로 195개국 중 1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파푸아 뉴기니조차 경제적으로 캄보디아를 앞지릅니다. 캄보디아 내전의 오랜 후유증을 포함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은 발전을 저해하고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점점 더 큰 우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국내 총생산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고르지 않게 분배되어 약 450만 명의 사람들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심화는 경제 발전이 공평한 소득 분배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넓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패와 거버넌스 문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책임성 문제와 공무원 역량 부족과 결합된 이 체계적인 부패는 빈곤층의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인권 침해는 캄보디아의 빈곤 상황에 또 다른 어두운 층을 더합니다. 노숙자, 장애인, 부양 노동자를 포함하여 빈곤선 또는 그 이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종종 심각한 시민 자유 침해에 직면합니다. 특히 선거 기간에는 반대파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의 시민권 침해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해 속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언론 자유와 인권 탄압은 상황을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9. 언론의 자유와 인권 캄보디아의 언론 자유와 인권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은 국가의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언론에 대한 철권 통치는 독립 저널리즘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습니다. 부패, 인권 침해, 환경 파괴에 대한 비판적 보도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였던 민주주의의 소리, VOD, 방송이 강제 폐쇄된 것은 가슴 아픈 예입니다. 이 폐쇄로 정부는 언론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고 대부분의 전국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주요 신문들은 국가의 통제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언론인들은 끊임없는 감시 아래 살며 자유로운 보도를 위태롭게 하는 괴롭힘과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과 활동가에 대한 체포, 구금, 폭력을 포함하여 최소 238건이 표현의 자유 제한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여성 언론인들은 직업의 위험뿐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까지 이중으로 겪으며 언론에서의 참여와 대표성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사이버 보안법은 정부가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고 사적인 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을 모두 사용하는 정부의 행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계속 억압하는 동안
국가의 천연자원과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10. 환경 파괴 불법 벌목, 삼림벌채, 토지 강탈이 캄보디아의 자연미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종종 강력한 개인들이 배후에 있는 대규모 벌목 작업은 법적 경계를 넘어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약한 단속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캄보디아는 로스앤젤레스 크기에 해당하는 놀라운 양의 삼림을 잃었는데 이는 국가 천연자원의 심각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환경 파괴는 특히 삼림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삼림벌채는 영양실조 증가, 아동 발육 부진, 여성 빈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숲을 농경지로 전환하면 영양가 있는 식량 공급이 줄어들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파괴합니다. 거버넌스와 법 집행의 문제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환경법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미미합니다. 부패한 그림자 시스템은 불법 벌목꾼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처벌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부패는 환경 보호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불법 활동이 아무런 제재 없이 번성하게 만듭니다. 정치적 의지와 효과적인 관리의 부족은 캄보디아 삼림의 지속적인 파괴를 영속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글로브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